아, 있어요. 그렇구나.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세로로 보이겠죠? 네. 당연히. 아주, 아, 아주 잘, 네. 그래요. 이번에 좀 시원하게 가로로 화면을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네네. 이선영 작가님 잘리지 않게 좀 가까이 아, 붙어주세요. 네네. 그러시면,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1시가 됐죠? 네, 1시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네. 정식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방정환 연구소 TV입니다. 이번 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희 그 이선영 그림책 작가님께서 내신 크리스마스 관련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은 방정환 연구소 사무실입니다. 뒤에 어린이 잡지하고 사랑의 선물 그리고 전집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정환 연구소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오늘 그 타이틀을 달팽이와 크리스마스 그림책 이야기 이렇게 잡아봤어요. 네. 네, 우리 이선영 작가님의 대표적인 그림책으로 달팽이 그림책하고 크리스마스 그림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꼭 두 권을 읽으면서 우리 이선영 작가님도 느껴보고 또 이선영 작가님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해 보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의 그 주요 책은 꾸러기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솔직히 선물이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이 책 속의 꾸러기들은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까요? 궁금하죠? 네. 우선 제가 우리 이선영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뒷부분에 작가님이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선영 작가님은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셨고요. 스페인어를 대학교에서 전공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중남미, 중남미 하면 굉장히 신비로운 문화가 많죠. 문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스페인어 통역사, 아동문학 번역 작가, 그리고 큐레이터, 그림책 작가, 그리고 라플란타라고 하는 출판사 대표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흥미로우신 건요. 우리 이선영 작가님이 그림책 작가님이시지만 소설로 처음 등단하신 거예요. 바로 단편소설 개미 죽이기라고 하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입장해 주신 분 중에 읽으셨을 분들은 꽤 있을 텐데요. 어린이나라 벤포스타라를 찾아서라고 하는 교육서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 선생님이 이 책 내셨을 때 출판 강연회 했을 때 저도 갔었어요. 2003년도에.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그림책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바쁜 달팽이와 할머니의 비밀똥, 그리고 오늘 소개할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역소로는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사업을 많이 진행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몽실 언니하고 해님 달님을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보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역 작업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그 스페인어 통역사이시기 때문에 주로 스페인어권의 문학을 통역해 주셨는데요. 번역해 주셨는데 밀림을 지켜라, 돈키호테,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은 용, 변하는 사막에도 비를 뿌린다, 마르완의 여행, 또 멕시코 그림책에서 별님이 준 선물 피냐타, 또 한 가지 더 소개를 하면요. 중남미 전래동화집 황금의 땅 엘도라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보니까 중남미하고 멕시코 또 스페인하고는 우리 이선영 작가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이 있네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청하러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인사 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제가 오늘 방정환 연구소에 와서 소장님과 함께 인사를 드린 거는 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선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어,
이야기를 해야 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네. 오늘 특히 그 우리 이선혜 작가님의 그 활동 영역이 워낙 다양해서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끝도 없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우리 이선혜 작가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라플란타 대표님으로서, 또 하나는 그림책 작가로서 우리 이선영 작가님의 진면목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그 이선영 작가님의 책들은 다 라플란타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라플란타 출판사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출판사 이름이 라플란타예요. 네. 굉장히 좀 친근감도 있고 좀 약간 영어 느낌도 들고 어느 나라 네. 이름인지 궁금해요. 어떤 뜻일까요? 네, 라플란타가 스페인어로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을 대하는 그 태도가 식물과 같아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라플란타라는 이름을 지었고, 또 음성학적으로 네음절로 되어 있고 발음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라플란타라는, 그리고 제 전공이 또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꼭 스페인어로 된 이름을 짓고 싶었습니다. 아, 라플란타 들으셨죠?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플란타. 네, 라플란타. 왠지 네. 라플란타 계속 하니까 네. 마법의 주문 같아요. 네, 오. 뭔가 잘하는 것 같은. 네, 라플란타.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것 네네. 같은. 그래서 우리들의 씨앗을 피워내자라는 뜻에서 그런 사람의 씨앗이 자라는 책을 내고 싶어서, 네, 라플란타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라플란타.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제 소개가 빠졌네요. 네. 소장님. 네. 아, 저도 사실은 식물적 상상력으로 동화를 쓰는 네. 또 작가이기도 하고, 네. 또 방정화 연구소의 대표로도 있는데요. 방정화 연구소 장정희 소장입니다. 와. 저희 대표작은 이제 마고의 숲이라고 하는 판타지 동화가 있고요. 그 판타지 동화도 우리 라플란타처럼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실제로 말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내가 네. 식물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네, 있는데 네. 라플란타 이름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죠. 혹시 어렸을 때 네. 식물과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그런데 식물하고 이야기를 네. 해본 건 오히려 어른이 되어서요. 아, 네. 네, 어른이 되어서 그 동화 작가가 되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네. 어렸을 때는 그런 시도 자체를 못했지만은 네. 왠지 그래도 그 속에서 이제 살았죠. 네네. 근데 동화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물활론적인 사고라든지 또는 의인화 동화를 많이 쓰게 되니까 네. 그 동화를 잘 쓰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말을 걸어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네. 많이 그렇게 합니다. 네. 길을 지나가다가 돌멩이 같은 게 있으면 네. 이제 이렇게 놓아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라플란타에서 우리 이선혜 작가님 그 내신 또 최근작도 있으실 텐데요. 좀 전반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쓴 라플란타라는 이름을 갖고 쓴 책이 이 책인데,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달팽이, 아주 예쁜 핑크색,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맞아요. 핑크색. 네, 이 책이 라플란타의 첫 책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사람이라는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책을 내고 싶다는 마음과 이 핑크색이 굉장히 연결이 돼서요. 핑크색이 원래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처음 보는 색깔이래요. 그래서 엄마와 아기를 나타내는 색이기 때문에 이 빠른 달팽이 같은 경우는 행복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위로가 되는,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엄마 같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핑크색으로 아, 이게 출간을. 첫 책이네요. 네, 저희 출판사의 첫 책이에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외국 도서를 또 수입해서 한 3권을 냈고요. 그리고 한국 작가의 책도 냈고, 그리고 또 이거는 10월 달에 나온, 제가 따끈따끈하네. 네, 따끈따끈한 10월 달에 나온 책인데, 제가 글과 그림을 다 했어요. 와, 그러면 이건 글과 그림 한 거는 첫 번째인가요? 몇 번째? 네, 오, 글과 그림을 다 해서 이게 이제 아, 한 3년 정도 시간이 음, 걸려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여 만든 책인데, 제가 원래 그림을 배우지 않고 미술 시간에 그림을 참 못 그린다는 선생님이 평을 듣던 아이여가지고. 진짜요? 네. 그런 그래서 아이도 그림책 작가가 제가 그 그림에 너무 집착하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내고 나서, 처음에, 사실 이 그림의 첫 그림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네, 책 내기에 충분하지 않았는데, 처음 그림과 마지막 그림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되는구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인들에게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라는 위안을 주는 책이랍니다. 네. 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달팽이는 도대체 제일 빠른 달팽이는 얼마나 빨리 갈까? 네, 상상이 이제 그러니까요. 상상을 촉발시키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책을 읽을 때 어린이들한테 달팽이가 얼마나 빠르길래 무엇보다 빠를까? 그러면 비행기보다 로켓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안에서 말한 달팽이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빠른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친구들이 얼마나 도대체 빠르길래 라고 맞아요. 상상으로 시작을 해서 감정보다 빠르다는 건 무슨 뜻일까라는 이야기로 네. 끝나는 어떻게 이야기입니다. 보면 그 전복의 상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달팽이 그러면 왜 우리는 그동안 느리다고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네. 달팽이가 어떻게 빠를 수 있었는지 네. 우리 아이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또 촉발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핑크색이 네. 뭐랄까요? 그래서 그 사랑, 네. 생명 네. 그런 거 연결이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이선영 작가님의 글 그림을 한 번 더 얘기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오늘 여기 너무나 많은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선영 작가님이 직접 만든 인형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저는 책을 들고 있을게요. 네. 요 표지에 보면 이 친구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무와 열매 도서관 관장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책이 많이 사랑받으라고 만들어 주신 건데, 사실 이 책의 주인공은 이 친구예요. 괴물들도 밤밤이가 무서워해 주인공이 밤밤이거든요. 근데 이 밤밤이가 들으시면 아마 다 어른들은 짐작하실 거예요. 어린이들은 밤밤이가 뭘까? 그러면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들은 알 거예요. 어른들은 그쵸? 밤밤이가 무엇인지. 그런데 이 밤밤이가 검은색으로만 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돼 옆모습도 있는.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망토도 있고요, 엉덩이도 이렇게 있고, 이게 밤밤이가 여러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책이 주는 메시지라고 하면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얘가 왜 깜깜한 밤이 아니지? 라는 그거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기대가 되죠? 네. 내용을 다 얘기를 해드리면 네. 그보다는 직접 이제 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거양득이네요. 네. 크리스마스 그림책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선희 작가님 그림책 세계도 또 만날 수 네.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표지가 너무 따뜻하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이런 캐릭터잖아요. 네. 캐릭터를 가지고 다양하게 또 상상을 또 해볼 수도 있고 네. 또 이야기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렇게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된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그림 활동을 하시는 뭐 일러스트 작가님이라든지 화가님들이 전공을 하신 분들이 참 그쵸. 많은데, 외국 작가님들 경력을 보다 보면 셀프 토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스스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때 민들레 홀씨가 확 푸른
높은 초원으로 날아가는 걸 제가 그렸는데, 상상하면서 그렸는데, 어, 민들레홀씨를 섬세하게 그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상상한 대로 나오진 않는데 저는 음. 만족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음. 그림은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게 못 그렸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질이 있어요. 어이, 그래서 대단해요. 나는 그림이 좋아서 그린 건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못 그리는 그림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어. 재료를 재미있게 쓴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이제 미술 시간을 재미있게 보냈는데, 제가 그림을 배운 건 아니지만, 그림을 아주 오랫동안 보았어요. 그리고 10년간 아트페어에서 일을 하면서, 도슨트도 하고, 큐레이션도 하고, 뭐, 아트 딜러도 일을 하고 하면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안목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외국 화가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림 그리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되나? 그림 그리는 방법이라는 게 재료를 쓰는 방법과 그리고 그리는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스킬을 배우는 그쵸. 건데, 그거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담을 했는데, 전공을 했든 안 했든 외국 작가님들이 그림은 배우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을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그림은 잘 그리는 게 아니야. 너를 진실하게 담아내면 돼. 이런 와.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오. 잘 그리지 않아도 되고, 그치. 배우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게 예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확장되는 그런 뭔가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맞아요. 한국 사회는 모든 걸 배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국 작가님들에게 굉장히 그 용기를 많이 얻고 그래서 그 사이에 그림도 많이 보고 조금씩 그려보기도 하면서 저의 스타일과 저에게 맞는 재료들을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앞으로가 사실은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제가 그 원화로도 그림을 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반바미 책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로 그렸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아이패드로. 어머, 웬일이에요? 그래서 아이패드에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세상에.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근데 4회만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 캔버스를 조정하는 방법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 조정하고 색감 설정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능의 브러쉬가 있는데 그 브러쉬들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4회 강좌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나머지는 제 몫인 거죠. 그쵸.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그쵸. 써보고 선도 이렇게 그려보고 저 색감도 써보고 하는 거는 온전히 나의 연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배우신다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면 좋겠다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기본 과정을 듣고도 네. 실행을 안 하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선희 작가님은 실행을 했을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시도도 해보고 네. 도전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이 그림책이 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네. 정말 저는 정말 이게 네. 뭐로 그렸을까 이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 그림도 디지털 그림인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달라요. 그런가요? 네, 그럼 스타일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보시면 할까요? 네. 오늘 대립된 대로 얘기가 안 되네요. 지금 스타일을 어떻게 다르죠? 보시면 네. 이 그림은 그 디지털 그리는 툴 중에 자동으로 선을 보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썼기 때문에 선이 굉장히 일직선으로 아주 정교하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는 아주 동그랗고 그쵸. 일직선은 아주 일직선인데 이 그림은 그 기능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그린 원래 것처럼 있는데 안 안 쓰신 쓴 거예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린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선이 삐뚤빼뚤해요. 그치만 훨씬 더 정감 있게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끈한 디지털 그림은 별로 선호하지는 맞아요. 않는 어쩐지 따뜻함을 느꼈어요. 네. 저도 예전에 어린이들 네. 글쓰기 지도할 때 보면 항상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럼 어떤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잘 그리려고 선생님 자 없어요. 네.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요.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려라라고 이렇게 네, 많이 네. 했는데
어느새 이제 우리가 딱 정형화된 그런 네. 어떤 도형, 네. 또 선, 네. 그런 것들을 탈피한 그런 분위기가 네. 만들어졌군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스스로 배운다라고 말을 지상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부족한 감사합니다. 오늘을. 저희가 너무 가려져서 네. 우선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런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초대석이 꼭 필요한 코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일을 또 같이 하고 또 하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주제들만 얘기를 하지. 네. 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관심 분야라든지 또 이 지점까지 오기까지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 인연들, 네. 그런 거 참 듣기도 쉽지 않고 또 따로 시간 내야 되니까 네. 어려웠는데, 우리 이선현 선생님과 인연도 오래됐지만 이런 얘기 오늘 또 처음 듣니까 너무 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음. 모시기 너무 잘했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도슨트라든지 그런 통역사 그런 활동이어서 그런지 우리 이선율 작가님은 외국 화가님들하고 작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달팽이는 조르디 핀토님이 이제 몇 장을 보여드리면 조르디 핀토님이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셨네요. 야, 이 달팽이가 지구를 이렇게 네. 지구보다 이렇게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굉장한 거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꾸러기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크리스티나 노갈레스. 스페인 작가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분 네. 이렇게 어떻게 그 외국 네. 화가님하고 이렇게 작업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네네. 또는 이런 작업하셨을 때 좋은 점들 또는 네. 아쉬운 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 조르디 핀토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님의 작품을 아트페어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어머, 그렇구나. 근데 원래 알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 스토리를 쓰고 그림책 스타일로 각색을 할 때 이 작가님의 그림을 상상했어요. 이분이 그림을 그려주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이 화가님이 한국에서 사랑과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소장을 많이 하고 계신 사랑받는 그런 분이신데, 이 이야기가 행복을 전하는 이 이야기가 이 작가님의 그림과 함께 할 때 얼마나 잘 전달할까 해서 제가 작가님의 그림을 상상하면서 스토리를 각색을 했어요. 이미 그 작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텔레파시가 갔을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갤러리하고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갤러리에 그림책 작업을 이 작가님에게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 갤러리 대표님이 직접 연락해봐 이러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갤러리가 작가의 에이전트 역할을 해서 이런 게 사업이 있으면 제가 갤러리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갤러리 대표님이 그 출판 일도 좀 해보신 집안의 자제분이셔가지고 출판이 아주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갤러리가 끔이 꼈으면 제가 비용을 훨씬 많이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냥 너네들끼리 마음이 맞으면 한번 좋은 작업이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작가님에게 이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선율 작가님 직접? 네, 제가 직접 각 장면에서 그림을 손으로 그려서, 왜냐하면 스토리를 잘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그림 드리면서 내가 그림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작업 의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취지로 쓴 글이고 그거를 같이 작업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마법처럼 작가님이 한번 해보지 뭐를 하신 거예요. 라플란타.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그때 나의 그 터무니없는 제안, 그치. 굉장히 터무니없는 제안이거든요. 어디서 이 책 속에 7천만 원짜리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돈 주고 내일 살 수가 없는데 왜 그거를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셨냐고 여쭤봤더니
처음 해보는 일이라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큰 도전과 새로운 경험과 또 다른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작업을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멋져요. 네. 조금 전에 7천만 원의 네. 그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7천만 원 드신 거예요? 못 들었죠. 그 그림의 네. 가치를 우리 이선 대표님 맞아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게 작품이 그러니까 18점의 원화가 원화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18점을 제가 다 샀다면 7천만 원을 지불했어야 하는. 그러면 우리가 네. 이 책 한 권을 구하면 네. 7천만 원을 버는 거네요. 맞아요. 집에서 7천만 원짜리 그림을 소장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 책의 파본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 대목만 좀 네, 읽어주시겠어요? 팝업북 만들기를 또 하고 했었거든요. 있어요? 네, 한 대목만 한 우리 대목만.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네. 대목만 이렇게 읽어주세요. 네, 제일 그러면 읽어주고 싶은 대목. 두 번째 페이지 여기에 제가 이 페이지는 꼭 이렇게 그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페이지예요. 왜냐면 달팽이들이 보면 이 달팽이는 날개가 있는 주인공 빠른 달팽이지만 집이 있는 달팽이, 별이 있는 달팽이, 기타를 들고 있는 달팽이, 그 다음에 요 달팽이는 왕관을 쓰고 있어요. 요게 스토리에 텍스트로 삽입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요 달팽이들이 이 모습이 정말 스토리와 연결돼서 중요해가지고 제가 요 그림을 꼭 이 달팽이들로 그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달팽이를 보면 다른 달팽이들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너는 달팽이가 아니야. 그래, 빨리 달리는 달팽이는 달팽이가 아니라고. 우리는 원래 느리니까 달팽이인 거야. 너처럼 빠르면 달팽이라고 할 수 없지. 넌 우리와 달라. 친구들은 빠른 달팽이를 밀쳤어요. 네. 자, 우리 네.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정말 네. 달팽이는 빨라질 수 없나? 네. 빠른 달팽이는 달팽이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우리 네. 아이들도 참 빠른 아이들도 있고 느린 아이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달팽이 여러 면모를 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계속 더 읽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상 그래요. 자, 이제 꾸러기 얘기로 이제 넘어가야죠. 네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장 빠른 달팽이는 조르지 핀토님이 그림을 네. 그리셨고 네. 또 꾸러기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크리스티나 노갈레스 씨가 노갈레스. 그림을 그렸어요. 그 네. 두 분 다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조르디 핀토는 남자 화가님이시고 크리스티나 노갈레스는 와.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러니까 음. 회화를 전공하셨는데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중년 작가예요. 이분은 여성분이시죠. 그러면 그림 스타일도 좀 다르겠네요. 네네.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지 네. 한번 우리 한 장면만 한번 펼쳐볼까요? 네. 네, 좀 그림 톤이 좀 확실히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젊어지었죠. 네. 요즘 어린이들이 네. 이런 그림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림책에 쓰는 사용되는 어린이 그림책에 사용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약간 크리스마스 그림이 좀 많이 다르네요 라는 피드백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은 지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비슷해서 이 책을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이 어린이들을 보면은 여기 그 제목과 마찬가지로 꾸러기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그랬잖아요. 저는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끌렸던 것이 꾸러기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보통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같이 부를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는 선물을 안 주신대. 그래요. 그래서 막 울음을 참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괜찮은데 착한 아이, 나쁜 아이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맞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꾸러기들은 과연 선물을 받을까? 그게 이제 궁금했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 책을 이제 낭독을 시작할 때는 꾸러기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손을 들게 해요. 올해 울었던 친구 그러면 다
다 들고요. 그러니까. 화냈던 친구 다 들어요. 어머, 웬일이야. 어머,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그런데 그럼 우리는 선물을 못 받을까요? 그럼 다들 슬픈 표정을 지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꾸러기가 되어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들 눈이 반짝반짝해지거든요. 박수치고. 네네. 우리 시청자들께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까요? 네. 말까요? 왜 이 이야기를 썼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썼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네, 간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출판사로서 크리스마스 책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어머, 그랬구나. 왜냐하면 제가 출판사로서 우리 출판사에 갖고 싶은 책에 그 테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고, 그 중에 하나가 괴물책이에요. 괴물책. 네, 괴물책, 크리스마스 책 어린이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눈사람 책도 갖고 싶고, 제가 갖고 싶은 그런 테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였는데, 크리스마스 책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어마어마하죠. 더 이상 어디서 더 좋은 책을 찾기도 어렵고 새로 쓰기도 너무 어려운 소재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고 외국 서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찾아보다가 저의 크리스마스와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냈던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았어요. 어땠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엄청난 꾸러기거든요. 지금 이제 중학생이라 조금 얌전해졌는데 이제 약간 철이 좀 들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유치원 때 이제 자기도 알아. 내가 꾸러기라는 사실을 친구들이 다 얘기하니까 선생님 얘 뭐 어떻게 했대요라고 일러주고 막 하니까 자기가 이제 나는 장난 꾸러기야 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데 11월부터 크리스마스를 생각해요. 선물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한테는. 나는 꾸러기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손가락이 바쁩니다. 못하는 셈을 막 해요. 착한 일 몇 개 했나 나쁜 일 몇 개 했나 매일매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이 부족한 날은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말씀을 잘 들어서 칭찬을 들어요. 엄청 노력하는 거죠. 그럼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 몇 번 들었으니까 나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어. 그날은 이제 안심을 하고 자요. 근데 꾸러기가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궁금해서 뭔가를 했는데 또 선생님이 그리고 꾸러기가 돼. 그러면 집에 와서 엄마 나 오늘 이래가지고 나한테 선물 못 받을 것 같아. 그게 한 2달을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아이가 계속 그랬던 모습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괜찮아. 실수해도 크리스마스 되면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다 주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울면 안 돼가 그런 노래가 유치원에서 부르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꾸러기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정말 어떤 뜻이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꾸러기라는 그 아이디어를 아이에게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쓰게 되고 이야기를 쓰면서 제가 보냈던 부모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네요. 사실 꾸러기야말로 가장 어린이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어린이다운 모습을 어린이가 또 스스로 이렇게 억눌러야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들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 꾸러기가 꾸러기답게 성진스럽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성장하고 배워나가는 원동력이 호기심인데 맞아요. 그 호기심 때문에 꾸러기가 되는 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자꾸 나쁜 어린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다 읽고 나면 이제 우리 친구들 꾸러기가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꾸러기도 희망. 네, 우리도 꾸러기가 더 선물을 받는다. 네네. 맞아요. 너무 좋네. 그리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실수도 하고. 그렇죠. 실수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면. 자, 이제부터 이제 꾸러기들에게 큰 희망이 생겼네요. 네. 자, 그럼 우리 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또 우리 특별히 좋아하는 한 장면하고 그 내용을 한 부분만 조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이 장면을 읽어드려야겠어요. 와우, 웬일이야.
네, 이 웬일이에요? 하얀 루돌프가 아주 특별한 친구거든요. 제가 이 작가님에게 그림을 의뢰할 때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요. 저는 항상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대단해요. 그림은 제가 그리는 건 아니지만 음. 작가님이 좀 더 스토리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작가로서 스토리 텍스트로 쓰여지지 않지만 텍스트에 영향을 주는 전체적인 스토리에 영향을 주는 그림의 요소가 그쵸.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글 작가가 표현해주지 않으면 그림 작가님 모르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작가님에게 이 이야기는 스토리보드를 보내면서 딱 한 가지만 또 요청을 했어요. 이 하얀 사슴, 장면이었어요? 네, 하얀 사슴을 막 페이지마다 등장하게 해달라고. 네, 하얀 사슴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게 생각해서 웬일이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요 페이지가 왜 제가 이제 인상적이냐면 저도 이 페이지가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어린이들이 음. 진짜 꾸러기 일을 하고 꾸러기 대작전을 펼치고 나서 우리 보고 다 꾸러기라고 하니까 우리 진짜 꾸러기 대작전 하자. 그래서 그 꾸러기 대작전을 펼치고 나서 야,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장면이에요. 야, 자, 여기서 네. 잠깐 네네. 꾸러기들이 어떤 제작전을 펼쳤는지 간단하게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꾸러기 대작전이요? 네. 꾸러기 대작전이 어린이들이 할 만한 대작전이에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다른 친구들도 선물을 못 받게 하려고. 왜냐하면 내가 선물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쪽지를 써가지고 거짓말 쪽지를 써가지고 이 친구는 이사 갔어요. 여기는 나쁜 어린이가 삽니다. 막 이런 쪽지를 친구네 집에 붙이는 대작전을 펼친 거예요. 근데 이 대작전을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대작전을 다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돌아가는 모습을 이 흰 사슴이 쳐다보고 있는 근데 누구는 이거를 감시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시의 의미가 아니라 더 따뜻한 의미를 응시라고 하고 응시? 네, 더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이 흰 사슴이 바라보는 모습을 꼭 그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림을 또 보셨으니까 글을 또 읽어드릴게요. 야, 신난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내일 아침이 되면 세상은 울음바다가 되겠지? 나를 화나게 했던 녀석들 선물 못 받는 게 얼마나 슬픈 건지 알게 되겠지? 고소하다, 고소해. 미션 완료. 네. 네. 그러니까 그 대작전을 하기 전에 화나게 하고 또 괴롭혔다거나 네네. 또는 아이들에게 속상했던 네네. 그런 데 대한 그 어떤 그 반항, 네네. 나도 저항 네. 그런 것도 있네요. 맞아요. 그쵸? 네. 나도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와. 그렇죠. 마음이 속상한 그쵸? 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아,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페이지마다 흰사슴 있는 줄 제가 오늘 저는 이것만 주목했습니다. 네네. 페이지마다 또 있군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디 있죠? 여기는 없어요. 다 있는 건 아니고 다 있는 건 네. 아니고 그럼 여기는요? 몇 페이지가 없는데 두 페이지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여기는 어디 있죠? 그림자에 있어요. 어디? 여기 그림자에 어머 웬일이에요? 한 두세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다 있어요. 네. 저는 모든 페이지에 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작가님이 또 다 나오면 또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도 보면 여기에 있답니다. 맨 페이지. 네, 아주 작게 있어요. 중요해요, 이 흰 그러니까. 사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페이지, 앞표지, 뒷표지에서 네. 뒷표지에서 이렇게 네. 전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네. 꾸러기들을 포함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응시하는 네. 감시가 아닌 네. 응시를 하는 그런 장면. 제가 아까 흰사슴 때문에 네.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 네. 저희 마고울 숲에도 흰사슴이 등장하잖아요. 어머, 그거 모르셨죠? 저 마고의 숲 되게 그쵸 흰사슴 기억나요. 네. 저 생각 못 하고 근데 왜 우리 있었는데. 서로 모르다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저 진짜 마고의 숲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흰사슴. 네. 흰사슴이 우리를 여기 같이 그랬나봐요. 북토크를 하도록 만든. 네네. 그런가 봐요. 우와. 와. 우리의 흰사슴이 만나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네. 와, 너무 궁금하다, 진짜. 네. 네. 제가요,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빛과 실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찾아가는 그 좁은 길에서 우리가 그 각자에서 엮고 왔던 그 실이 이렇게 조금씩 좁혀지면서 이렇게 그 매듭이 지어진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네. 흰사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어떤 빛, 네, 빛 빛의 같은, 상징? 네, 맞아요. 네. 우리를 오늘 이끌어주는.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제가, 이게, 그, 소장님도 네. 작가님이셔서, 네네. 집필을 하실 때 모든 음, 걸 다 기획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에서 나오겠어요. 이거를 쓰고 싶어가지고 쓰신 게 흰사슴도 그렇게 쓰신 거죠. 네네. 저도 이 흰사슴 그렇게 꺼낸 거거든요. 제가 사실 이게 아이들에게 이런 의도로 이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걸 저도 잘 몰랐는데 흰사슴이 페이지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주는 거는 독자의 몫이고, 그쵸. 그리고 독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기회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했던 이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찾아가는 게 정말 문학 작품의 제일 큰 매력이 아닌가. 네. 네. 독자가 모르는 내면을 네. 작가가 모르는 내면을 또 독자들이 발견할 수도 네, 있고. 네. 사실 저는 마골숲에서 왜 그 흰사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냐면 네. 주인공이 이제 길이 없는 숲에서 길을 잃고 네, 길을 네. 찾아가게 돼요. 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내 앞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네. 얼마나 암담해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 길을 어떻게 찾아서 가지? 길이 안 보여. 네. 그때 이 흰사슴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네, 이렇게 네. 늘 아까 감시 이랬는데 네. 응시를 하면서 네, 네. 필요한 순간에 네. 같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힘, 네. 어떤 영적인 힘이랄까. 나는 지금 당장 못 볼 수 그쵸. 있을지 모르지만 흰사슴은 항상 내 가까운 그쵸. 곳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네. 그런 어떤 네. 그 존재감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없으면 너무나 먼 길을 가기 힘들겠다. 맞아요. 네. 아유, 근데 오늘 그 꾸러기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네. 흰사슴이 그런 역할을 한 줄은 제가 오늘 네. 이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나게 돼서 네. 책도 책이지만 우리 이선영 선생님과 또 네. 저가 또 만들어가는 그런 네. 작품 세계에 네. 연결점이 또 생긴 것 그러니까 같아서 말이에요. 너무 신비롭네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우와. 하는 일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그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기 이번에 크리스티나 노발레스 네. 이분 이제 그림책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여기 보니까 제가 뒤에 설명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느껴졌어요. 크리스티나 노발레스가 네. 스페인에서 태아를 전공하고 또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 석사를 하셨는데요. 네. 이분이 재밌는 게 펑키하며 여성적이고 주장이 확실한 터치 핫핑크색을 네, 네. 사용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 핫핑크를 사용하는 이 그림책에서 네. 사용하는 이 작가를 일부러 작가가- 선택한 이유가 첫 번째 궁금하고 네. 이 그림책에서 대표적인 그 사용된 예를 조금 보여주면 좋을까? 네. 사실 제가 이 작가님을 알고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래? 근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죠?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아서 이 작가님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의뢰를 드리고 나서 책을 내면서 작가의 소개를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소개를 넣고 싶어가지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삶의 그런 색과 이 작가님이 생각한 그 여성적이고 펑키한 핫핑크색이 통하는 거를 그때 알게 됐고, 그리고 흰 사슴에 보면 보통 안 쓰는 핫핑크색이 딱 그 사슴에 더 어울린다. 네,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목줄에. 그 사슴의 목줄이 바로 보시면 보시면 이게 사슴이 야생의 사슴이 아니고 인간과 연결된 사슴인 거예요. 목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연결인데, 그쵸.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운명처럼 모든 것과 많은 것과 연결된다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도 맞아요. 소장님이랑 서로 음, 썼던 이야기에 흰사슴이 음, 나왔다는 것도 몰랐던 부분인데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작가님하고도 제가 알지 못하고 우연히 소개를 받은 여러 작가님 중에서 제가 선택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음, 핫핑크색이 맞아요. 주장이 있는 여성의 모습, 자기 목소리를 음, 낼 수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음, 핫핑크색이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우리를 연결하려고 계획한 어떤, 연결돼서 음, 무언가를 하게끔 계획된 무언가가 있지 않나, 운명 같은 그런 음,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놀랍네요. 코까지 핑크 색깔로 돼 있어요. 네, 코도 코까지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으로 네.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신령스러운 보통 느낌이네요. 우리가 접했던 크리스마스 책과 색감이라든지 음, 도상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지만 음, 굉장히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잘 표현해준, 그리고 또 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음, 음,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여기에 왜 보면 이 부분이? 이게 표지에도 있는 그림인데, 음, 어린이들이 음, 변장을 하고 꾸러기 음, 작전을 펼치러 나가요. 음, 음. 내 얼굴을 가리고 싶은 그쵸, 이유가 그쵸. 있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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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렸어요. 가리고 싶. 근데 그 변장한 요 모습에 보면 여기에 음, 누구를 닮았어요. 누굴 네, 닮았죠? 잘 보세요. 산타인가? 네, 이 산타 캐릭터? 할아버지의 수염과 산타 할아버지의 음, 모자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음, 친구들이 꾸러기 대작전을 하는 그 중간 과정이, 선물을 빼앗는 마음과 선물을 주는 마음의 중간, 이게 이런 두 가지가, 지나가는, 예, 이중적인 모습이면서 선물을 빼앗는 것에서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거를 담아내고 있는데, 이거는 그 그림 작가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고 그렇구나. 되게 소름 끼치게 몰랐고. 놀랐어요. 아, 선물을 빼앗으러 가는 마음도 사실은 선물을 주러 가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선물을 빼앗는 마음인데, 그쵸. 그 사람의 마음속엔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 맞아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우리가 놓치잖아요. 놓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그림 작가님이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지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면서, 사실은 제가 이 작가님이랑 같이 북토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래서 다음에 도서점에 네. 가가지고 북독 한번 네네. 이 합시다. 작가님에게 꼭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아, 북토크를 그러네요.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꾸러기들이 네. 우리들의 산타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렇죠. 희망을 네, 주는. 네. 그래서 선물을 빼앗는다는 거는 그 선물을 주고 싶은, 나도 받고 싶다는 네, 마음인 네. 거고, 그 받고 싶은 자기를 발견했을 때, 네. 선물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에 그런 마음의 그게 또 변화들이 담겨 있어요. 있어요. 네. 그쵸? 그 받고 싶은 마음이 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선물을 못 받았을 때 속상해 한다는 거를 음, 깨닫는 부분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꾸러기들이 바로 산타 할아버지랍니다. 음. 네. 마지막에 이 작가님의 말을 남겼어요. 네. 오늘 너무 정말 네. 흥미진진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또 지나갔을 거예요, 네, 아마. 네. 오늘 작가의 말을 한마디 듣고 오늘 네. 북토크는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네. 또 기회를 또 만들어야죠. 네, 네. 네. 우리 작가의 말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정말 좀 길어요. 제가 볼 땐 너무 짧아요. 어. 3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 옆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울어도 돼. 화내도 돼.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니까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담은 작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 읽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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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울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되고, 착하게 지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풍부하고 날씨가 바뀌듯이 자주 바뀌는데, 어떻게 매일 숙제도 잘하고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도 다 잘 듣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1년을 지낼 수 있나요? 그렇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선물을 못 받게 되었다고 실망하지는 마세요. 우리 꾸러기 친구들을 위해서 비밀을 한 가지 알려줄게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세상의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문을 열 수 있거든요. 문이 열리면 다른 친구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고, 나의 속상했던 마음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마음도, 크리스마스 인사를 주고받는 마음도 1년의 모든 감정의 문을 열 수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받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울고 화내고 가끔은 실수를 해서 걱정인 우리 꾸러기 친구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아주 꾸러기가 되어도 세상의 모든 문이 열리는 크리스마스가 멋진 선물과 함께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테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지금 크리스마스 그러면 정말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선물의 의미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그런 준비의 시작이었군요. 네. 네, 오늘 우리 이선영 작가님 모시고 꾸러기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라플란타 출판사 이야기도 듣고 또 작가님이 내신 다양한 그림책, 또 최근에 그 실제로 글그림과 함께 했던 이런 그 괴물들도 밤감이가 무서워. 이 책 이렇게까지 다양한 책들 전부 아울러서 같이 만나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혹시 질문이 들어왔으면 네. 질문 같은 거라도 하나 받아볼까요? 그러면 네. 아쉬우니까. 네네. 질문이, 몇 가지 읽어.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여기 이하람 네. 선생님과 지상선 선생님이 아주 활발하게 댓글을 네네. 달아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괴물책, 크리스마스 책, 꾸러기, 어린이다운 호기심, 흰사슴이 담아주고 있네요. 네. 흰사슴은 통합된 존재이네요. 네. 네. 아유,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의 문을 열자. 네. 네. 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지상선 선생님에게 그리고 꾸러기 책을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생님에게도 꾸러기 선물이 찾아갑니다. 저에게 소장님에게 주소를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시청자님께 한 말씀씩 인사 남기고 네.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작가님부터요. 네, 1년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아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올해 있었던 많은 일들, 좋은 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항상 어떤 선물이 들어올 것 같은, 선물을 받을 것 같은, 누군가 또 선물을 해줄 것만 같은 그런 설렘과 기대가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림책을 통해서 마음의 선물을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또 아주 멋진 추억을 잘 안고 새해 신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강정원 선생님 표현을 빌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세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세가 이제 네. 지나가는 새, 네. 이제 해 새자를 써가지고 네네. 이제 새로 신년 인사를 아. 과세나 잘하십시다. 이렇게 우와, 좋은 네. 표현인데요. 네. 네. 우리 다 같이 하도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과세 잘합시다. 과세 잘합시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도 많이 받으세요. 네.